우리 김효린 팀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통합 강의의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효린입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셨지요? 네. 네. 애터미의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사원을 대창을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모두가 힘차게 사원 대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대창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유하며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뜻하며 감성이 섬긴다. 가자. 네, 어제는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은 더위가 이제는 좀 이렇게 수그러들었다가 오늘 아침부터 다시 쨍쨍, 네, 다시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도 네, 또 멋진 분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신 만큼 네, 잘 경청하시고 또한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메모도 잘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사업에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사분을 모실 때 밝은 미소와 또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로 수고해 주실 배병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천안 동남 아름드리 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배병선입니다.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 강의 무대에 서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긴장이 돼서 이게 가슴이 콩강콩강 하는데, 참, 우리 사장님들, 아무튼, 이른 아침에 또, 애터미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너무나, 축복하고 또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준비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배용선 팀장님, 잠깐만 이거 얼굴 화면 조정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아무튼 지난 6월일자로 오토 판매사 핀을 마무리했는데 아직 오토 판매사 핀이 도착 안 했어요. 그래서 핀은 못 달고 나왔습니다. 핀이 나오면 프로필 사진도 좀 다시 찍고 해야 되는데 네, 아직 핀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를 좀 해야 되나? 왜 핀 안 보내주냐고. 네. 네,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난 강의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돈! 아닙니다. 맞히시는 분 없나요? 맞히시는 분? 해모임. 해모임! 네, 해모임 괜찮긴 한데, 네,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역시 스마트폰. 아무도 기억하시는 분이 없군요. 네, 20세기 최고 발명품은 달러였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아무튼. 달러가 돈이잖아. 네,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지난 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늘 뭐 이것저것 많이 보는 가운데, 요 부분은 좀 우리 사장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보면 이렇게 수능 응시생 수가 7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이 또래 인구잖아요, 그렇죠? 70만 명. 물론 거기에는 뭐 재수생도 들어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을 건데, 그래서 최근 자료를 한번 봤더니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올린 그 신문 내용이거든요. 54만 명이래요. 그래서 2020년도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재학생 수능 지원자 수가 39만 명, 거기에다가 졸업생 지원자 수,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많겠죠, 한두 살 많겠죠. 14만 명. 그러니까 한 세대 또래 인구가 40만 명이 대학교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40만 명이 최근. 그래서 과연 출생자 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1970년도에는 출생자 수가 거의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작년 2020년 보니까 27만 명이더라고요. 27만 명. 엄청나게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전에 출생한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보는 시점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20년 전이면 2000년대쯤. 그때는 60만 명에서 50만 명. 그죠? 거기에서 수능을 보는 인원이 30에서 40만 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좋다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일명 스카이대학교. 이 대학교의 그 선발 인원이 합쳐서 약 10,000명대입니다. 그 10,000명대 중에 서울대 주요 대학 그 지원자 수가 4만 명대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그 서울의 주요 대학 중 네, 비행기 소리가 나네요.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 스카이대 거기에 전형 지원자 수가 약 2% 정도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부터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5%다, 2%다, 1%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게 제가 살펴본 바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모, 학벌, 출세, 돈 이거를 쫓아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요. 다 아시겠지만 높지 않습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요. 100명 중에 93%가 행복하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절반,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은 무엇이냐? 행복은 이게 수학 도표로 보면 원하는 것분에 가진 거래요. 내가 원하는 게 크면 행복도가 떨어지고요. 그죠? 네. 가진 게 많아지면 행복도가 올라가는데 가진 게 적어지면 행복도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행복하려면 원하는 거를 줄이든지 가진 것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진 거를 늘린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400만 원 이상의 그 월 수입이 400만 원 이상 올라간다고 해서 그 행복도가 계속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안에서 400만 원 이상의 어떤 수입을 가져가려면 그만큼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가족에 대한 그런 희생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월 400만 원 이상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행복도가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애터미 소득은 400, 500, 1000 이렇게 올라갈수록 행복하죠. 그죠?
차이점이 뭘까? 네. 자, 이게, 어떤 일시적으로 큰 어떤 만족감을 준다고 해서 그 만족도가 꾸준히 이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로또를 맞았어. 좋죠. 그죠? 네. 로또를 맞으면 좋은데, 그때뿐이라는 얘기죠. 이 결혼을 앞뒤로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만 쫙 올라갔다가 결혼하고 나면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혼을 할 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죠? 네. 꿈에 부풀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처음에는 여보 자기야 하다가 슬슬 호칭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인간으로 바뀝니다. 인간으로. 이 인간아, 막 이러면서, 그죠? 네. 자, 그렇게 호칭이 바뀌다가, 이제 좀 불미스럽게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만족도가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또 삶의 질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2011년도에 처음 샀는데, 그 차를 처음 사고 나서 며칠간은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저 차를 누가, 긁고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좋은 차도 아닌데, 그래서 밤에 슬쩍 내려가서 앞뒤로 훑어보고 오기도 하고, 네. 뭐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 귀찮더라고요. 안 하는.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어떻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만족감을 통해서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쓰는 시간을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 보시다시피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라는 거죠.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또는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소명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뭐 답은 나와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그쵸? 예, 소명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삶의 어떤 행복도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갈 실력이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법대를 가라고 무지하게 권고를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는 법대 가기 싫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엄청나게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친구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 케냐 여기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걸 꿈꿨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냐의 젊은 친구들한테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케냐의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어디에 쓰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고민을 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어쨌든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신분이 정해져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태어나면서 뭐 천민으로 태어나고 뭐, 귀족으로 태어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공평하게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공평한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는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조금, 뭐, 어떤 능력이 없는 아이인데,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지 그런 걸 좋게 받아서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또는 그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부모를 만나서 능력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아이는 이 사회에서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전부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간혹가다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어떻든 이 세상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자기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했으니까 저런 결과를 얻어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적게 벌어가고 힘들게 사는 건 당신이 노력을 안 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다 맞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 피 흘리게,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난 노력, 대가지불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내가 타고난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타고난 어떤 능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부족하거나 능력이 많다라고 해서 이 세상이 무조건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자, 나는 행복하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절반도 흔들리지 않으시네요. 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에 어떤 감사함보다 당연하다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머니한테 빚을 많이 졌습니다. 부모님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나는 걷고 뛰고 먹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다 했다. 그런 분 없으시죠, 그죠? 네. 최소 5, 6년 정도는 부모님한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부모님들은 이 세상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없다라고 하면 참 세상 살아가기 어렵겠죠. 병원,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이분들의 어떤 희생,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바쁘게 하루 매일 일상을 정말 바쁘게 뛰어가시는 우리 사인들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알아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뭘 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건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난 강의한 이후에 끊임없이 어떤 자료도 모으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준비한 자료도 보여드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준비는 했지만 제가 오늘 이 말하는 자리에서 어떤 준비한 말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닌 거다.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빚을 졌고요. 가정, 사회, 그리고 역사, 그리고 이 자연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사람들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오늘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일이 바로 이 사회에 뭔가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애터미를 만났는데 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잘 먹고 우리 집안 잘 살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에 뭔가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애터미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어떻든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일단 밑밥을 깔은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우리 사람들이 애터미를 사업을 하는데 누구나 다 여러분들 알아서 제 발로 걸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안내해준 그 손에 끌려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파트너고요. 또 누군가의 스폰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이 애터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 애터미 시작 자체는요. 스폰서에게 빚을 지고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마음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마음이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돈을 번다. 그 마음을 정말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사업을 하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 이 사업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이 사업이 여러분들이 어떤 자유로움 속에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스폰서, 내 위에 있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존재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어떤 그 자리, 또 스폰서에 대한 권위를 우리 사장님들이 파트너로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한재숙 본부장님 산하 조직이 정말로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스폰서라고 해서 또 파트너들한테 불림을 하기 위한 자리로 그 자리를 써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스폰서로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파트너로서 어떤 스폰서에 대한 예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얘기해야지. 우리 한쪽 레그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한쪽 레그에는 좀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사장님들이 다 계시고, 또 한쪽 레그에는 우리 이모 삼촌 고모뻘 되시는 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이도 어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겸손히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그 와중에서 또 우리 사장님들이 나이 어린 저에게 스폰서로서 이렇게 예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항상 또 파트너 사장님들 어디 이렇게 동행하고 후원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또 밥도 좀 이렇게 교대로 사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전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경비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 힘에 우리 사장님들이 같이 동참해준 그것도 한몫이 있다라고 저는 항상 그래서 감사드리고 물론 이거는 성공자가 한 말인데 이더그 임페리얼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강의 중에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그 중국에 이렇게 후원을 갔는데 그 중국 파트너들이 그러니까 뭐 풀코스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그 코스별로 나오는 요리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융성하게 대접을 받고 왔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앞으로 후원 미팅을 중국으로만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성공자의 이 말에 뭔가가 있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 말을 그냥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인 것 같지만 그 말에는 분명히 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폰서니까 당연히 밥을 사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파트너니까 당연히 밥을 사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는 서로 1대1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밥을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지금 요즘은 좀 밥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빚졌던 부분을 많이 갚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우리 스폰서님들한테 밥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스폰서님에게 밥을 한 끼 대접을 해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비싼 밥은 못 삽니다. 비싼 밥은 못 사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기브앤테이크라는 그런 논리는 있죠. 기브앤테이크라는 논리는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 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마음에 불편함이 싹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싹트지 않도록 나는 받지 않아도 행복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 끊임없이 주다 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브앤테이크라는 기본적인 그 틀 안에서 내 마음이 좀 더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줘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든 우리가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 있어서 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이분 아시는 분 계시죠? 네, 그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세상에 뛰어난 결정, 뛰어난 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초등학교 중에 가장 평범한 초등학교 거기에서도 위아래 학생 중에 가장 평범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알만한 3학년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 첫 번째 3학년 일반에 가서는 이 물건들을 뿌려주고 마음에 드는 걸 5개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봐라. 자, 이랬더니 아이들이 요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만들고요. 여자아이들은 집을 만들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보편적으로 남자는 차를 좋아하고 여자는
집장만 하는데 주력을 한다. 집이 중요하고 요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양을 가지고 이 제시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건을 뿌려주고 바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지 생각해봐라 했더니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2반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물철을 일단 뿌려줍니다. 그래 놓고 5개를 그냥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 5개를 골라봐라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아무거나 그냥 이것 중에 이거 좀 특이하고 막 이런 걸 고르더랍니다. 일반 아이들은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쉬운 것만 골랐대요. 근데 2반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라고 했더니 막 특이하고 막 이런 물건들을 골랐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아이들 표정이 썩었더랍니다.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고 하면서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이들은 기상천외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더랍니다. 자, 3반에 가서는요. 아예 이 모양들을 보여주지도 않고 너네들이 새롭고 신기한 걸 뭘 만들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끼리 뭐 자기는 뭘 만든다, 뭐 스마트폰을 뭐 어떻게 개조해서 만든다, 뭐 별의별 희한 이상한 것들을 막 생각을 해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물건들을 뿌려주고 마음에 드는 5개를 골라서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이거는 아동학대입니다. 막 그러기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막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2반 아이들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3반 아이들은요. 거기에다가 4번째 옆 사람이 고른 물건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3반하고 똑같이 한 후에 자, 우리 사장님들 좀 헷갈리죠? 아침부터 이게 뭔 소리야? 자, 결론은 뭐냐? 똑같은 도구를 주더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얼만큼의 사이즈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답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애텀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3학년 아이들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집하고 차밖에 만들지 못하던 아이들이 내가 꿈꾸는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고 났더니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창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사이즈를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를 얼마만큼 크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매달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쓰고 계신가요? 석세스 아카데미를 어떤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인생 시나리오 쓰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생 시나리오 쓰는 부분을 점검을 하시길 바라고 이 인생 시나리오에 어떤 걸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똑같은 해모임을 전달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사업이 달라질 거고요. 똑같은 사업자를 컨택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지 스폰서 파트너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있더라도 그 분쟁을 내가 하면 되지. 왜?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엄청난 꿈을 이룰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의 크기, 꿈의 크기, 그것은 인생 시나리오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일까요? 능력일까요? 자, 나는 감정이다. 아니, 한 분. 네. 나는 능력이다. 사랑은 능력이다.
몇 분 보이시네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틀리진 않는데요. 어쨌든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뭐 사랑하는 감정 그걸 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사랑의 그 개념을 아신다라고 보면 사랑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랑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데 끝까지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이것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하면서 아침에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또 준비해 주신 배병선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또 행복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함을 좀 잊고 살아서 조금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느낀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손을 들으시고 스피치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강의 속에서 사랑도 배우고 오늘 행복함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알게 되고 스폰서 파트너와 또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게 됐고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배병선 팀장님처럼 네, 파트너분들이 항상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저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동남 아름드리 센터의 박주은 사장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박주은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남 아름드리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PLG 마스터 박주은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그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애터미에 관계된 일 때문에 여기 천안에 와서 일을 보고, 잠시 센터에 와서 오늘 배병선 팀장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듣는 동안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애터미를 임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까지 내가 어떠한 잘못이 내가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내가 우리 파트너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스폰서님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사원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아주 저한테 채찍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해서 우리 스폰서님 위하고 우리 파트너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욱 발전하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은 사장님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힘찬 모습으로 또 스피치를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남 아름드리 센터의 박선희 국장님 손 들어주셨네요. 나와주세요. 아름드리 마스터 박선입니다. 아침 배병선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반성도 했습니다. 배병선 강사님께서 자기의 레그를 자축과 우측의 레그를 아빠, 엄마, 또 고모, 삼촌 이렇게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참 따뜻한 마음이구나. 이런 리더가 파트너들께서 이렇게 리드를 해주시니까 파트너들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뭐
돈이 있어서 밥을 사주는 게 아니고 이 식사 제공 같은 건 서로가 마음의 소통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가끔 응원의 댓글을 쓰면서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썼는데 진정 배 강사님처럼 그렇게 아빠, 엄마, 삼촌 고모의 그런 마음으로 썼을까 아니면 가식적으로 썼을까 이런 부분을 좀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좀 이 부분을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배 강사님처럼 자와 우를 엄마, 아빠, 고모, 삼촌으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은 더 따뜻한 또 가슴으로 또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서로가 이런 것들이 진정한 팀워크가 아닐까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배병선 강사님 아침 강의 너무나 멋지셨고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선혜 국장님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정말 애터미에서는 가족 같은 그런 팀워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천안 아름드리 센터의 박미순 팀장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오늘 그 좀 신선한 강의 너무 멋있고요. 이렇게 멋있는 강의를 해주시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여서 오늘 또 더 감사한 하루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스폰서고 파트너입니다. 우리 사업은 제시업 합력이 답이지만 스폰서 역할, 파트너 역할은 본인이 잘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사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신선하니 공부 많이 하셔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박미순 팀장님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세 분의 또 스피치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정말 강의 속에서 그런 따뜻함, 강사님의 따뜻함을 참 느낄 수 있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오늘 강의를 해주신 강사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국장님, 네, 배병선 팀장님, 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말하려니까 좀 부끄럽네. 아무튼 오늘 원래는 그 대전에 파트너 사장님이 미팅 일정을 좀 잡아놨다고 어제 그저께 급하게 이제 연락이 와서 가기로 했었는데 대전에 계신 분이 또 갑자기 확진자랑 접촉이 있어서 또 2주간 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아침에 이제 그 문자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 하루 일찍 알게 돼서 다행이지 만약에 내일 알게 됐으면 오늘 가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또한 2주간 격리가 됐을 건데 그런 걸 보면 참 이 세상에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까 마지막에 그 어제 저녁 노을을 제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태양빛처럼 우리 사장님들 오늘 하루 활기차게 사업을 코로나 무섭지 않습니다. 네, 활기차게 오늘 사업 모두가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박선희 국장님 혹시 손 들으신 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오늘 8월 첫 주 우리가 이제 한재숙 본부장님 산하 미팅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한재숙 본부장님 이렇게 모시고 또 8월을 시작하는 첫 또 주인 만큼 또 인사 말씀 한번 우리가 서로 또 응원의 또 말씀 이렇게 한번 듣고 싶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건데 우리 한재숙 본부장님 어떠신가 모르겠네. 이걸 좀 매월 반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 이상입니다. 네, 또한 또 깜짝 놀랐습니다. 끝나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 아름드리를 기점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한재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또 만나서 또 반갑고요. 정말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매사에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대 팀장님의 그 강의로 인해서 저도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잊고 살았나. 애터미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열심히 더 생각을 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멋지신 파트너분이 저의 파트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외치잖아요. 나보다 더 똘똘하고 멋지고 아주 괜찮은 분들이 막 몰려온다. 그거를 실감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 밑에 배병선 팀장님 같은 분이 분명한 것은 올 것이라 이렇게 믿고선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정말 큰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한대수 본부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믿으면 되는 것 같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물들이면은 반드시 오늘 또 이렇게 강의해주신 배병선 팀장님 같은 파트너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그러면은 힘차게, 날씨는 좀 덥지만, 네, 힘차게 감사함으로 물들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상 오늘의 조회를 또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처음과 마지막은 사원을 제창을 합니다. 네, 사원 제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원 제창 준비! 차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강령한다. 믿음의 백성이여 온전히 섬기는가. 가자. 수고하셨습니다.